지금 대한민국의 이 탄핵 정국은요, 이 한동훈이 만든 사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정치에 입문한 지 정확하게 1년 만에 망해버린 희대 최단기 퇴물 한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과 대립구도 속에서 한동훈 본인 나름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요.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불법 체포와 불법 구금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보수 우파를 품지 못하면서 보수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한동훈이다 라는 거죠. 실력 없는 자존심만큼 형편없는 건 없습니다. 한동훈을 보면 이 문구가 딱인 것 같은데요. 쿠데타를 일으킨 한동훈 차기 대권 전략과 또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검사 출신 한동훈이 정치인으로서 이 탄핵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에 꿋꿋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한동훈은요, 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발 탄핵 남발, 탄핵 과잉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권력 과잉으로 같이 보고 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 이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민주당과 지금 한판 붙겠다라는 거죠. 모두를 겨냥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공식화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언젠가는 뵙고 싶다 라면서 본인이 뭔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이거는 한동훈의 쿠데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은 속내를 숨기고 있는 쿠데타 세력이다 라고 보는데요. 이 윤석열 정부가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민주당의 29번의 탄핵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29번의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반민주적인 행위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44년 만에 비상계엄은 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이 같다라고 보는 거죠. 본인의 정치 행보를 그렇게 두고 있는 겁니다. 전략을 어떻게 두냐면 위험한 이재명, 그러나 다른 방향에서도 위험한 윤석열, 내가 다음 시대 교체의 적임자,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정권 흔들기에 몰두한 무리한 시도다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역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서겠다라고 움직이는 것으로 저는 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발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나 절차적으로 법률적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나조차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원칙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내가 뭐냐면 나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다. 대통령에게 이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겁니다. 굳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절차다라고 얘기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뭔가를 시도했다. 특혜란 특혜는 바뀌어 있다. 이렇게 미묘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까면서 국민이 불신을 가질 수 있도록 밑밥을 깐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위기의 상황을 누가 몰고 갔느냐라고 봤을 때 대부분 국민들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 운영을 멈추게 할 목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고 있을 때 한동훈은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도 큰 역할을 했어. 자, 잘 생각해봐봐.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뭔가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정부 인사죠. 최재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헌재가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로지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한 정치 행위였다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우리도 알 수 있죠. 이렇게 대통령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탄핵 남발하는 부분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라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이 한동훈은 어떻게 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재명을 연결시키냐면요. 탄핵 남발했어? 국정 운영은 뒷전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탄핵 남발에 강경 대응하면서 국민들은 피로감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정치를 하는 집단이 아니야.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정치의 장이야. 이 장을 버려야 돼. 87 체제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그런데 종식을 시켜야 돼. 내가 시대 전환을 할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동훈의 모든 말이 다 전략적이다라는 베이스를 깔고 해석을 해보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들고 나온 카드가 있죠. 차기 대권 주자는 3년만 하고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다음에 이제 개헌으로 4년 중임제 그리고 상하원제를 도입하는 그 개헌에서 먼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내가 앞장서겠다. 이것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뭘 꺼냈냐면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겠다. 그리고 4년 중임제로 하면서 상원 의원을 비례로 올리고 이 하원 의원을 국민들이 뽑아서 이 지역에 상관없이 뭐 국민 통합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비례로 뽑아서 의원 만들고 전라도는 뭐 이제 영남 지역으로 와서 의원 만들고 그래서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라면서 이런 거는 내 머리에서 나왔어. 이것은요, 이제 한동훈의 단순한 정치 개혁 아닙니다. 모든 베이스가 전략적으로 깔려 있어요. 본인이 대권 도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깔아놓는 판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즉 기존의 87 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어, 내가 역할을 하겠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세력들 끌어들이려고 이런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상원 하원 의원제 만들면서 뭔가 뭐 선진화적인 것 같고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같지만 그 상원 의원의 한동훈이 비례대표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비례대표제. 이번 4.10 총선에서 비례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북콘서트 똥꼬에 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 세력을 어떤 식으로 상원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미래 권력에 대해서 플랜을 다 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 여기서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선수 교체만 하면 더 잔인하고 무서운 정치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더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도 충분히 무섭고 잔인한 정치판인데 여기보다 더 하나 보태질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수 교체,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재명으로 선수 교체한다라고 해서 지금 충분히 잔인하고 무서운 정치판인데 이재명의 선수 교체는 더 무서운 판이 된다. 이거 완전 양쪽을 후드러 까고 있는 겁니다. 이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기승전 깐다라는 것이 이 모든 말 속에 녹아 있습니다. 87 체제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지금 충분히 잔인하고 무서운데 선수 교체만 하면 더 무서워질 거야. 대단하다라고 보는데요. 자, 87 체제가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를 설명하는 개념이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형성된 헌정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양당제 이런 게 정치 구도에 자리 잡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행 헌법이죠. 제6공화국 헌법으로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 사실상 뭐 87년도니까 조금 캐캐 묵은 감이 있다라고 보지만 이 정치 개혁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뭔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치 개혁이 필요할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동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정치 개혁을 나라를 위해서 개혁을 하느냐 아니면 개인을 위해서 개혁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결과치는 완벽히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오늘의 상황이 예전에 역사적으로 뭔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 말하는 개헌은 뭐냐? 미래 권력의 나의 위치 확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무섭고 진짜 잔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권력 구도를 타파하겠다. 내가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는 희생자가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지만 희생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의 행보는 지금 기존의 보수층, 그다음 민주당, 그리고 중도층 전체를 겨냥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우파와 좌파, 중도가 원하는 정치 개혁에 대해서 던진 건 한동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바꿀게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지만 정치적 미래는 아직 불확실하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 대해서는 완벽히 살모사 등에 칼을 꽂은 배신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보수층에 흡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 한동훈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도 후드러 까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거리 조절도 사실 실패를 한 거죠. 민주당에서 흡수해올 지지층이 없다라는 거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까다가 이재명도 까다가 어디서 표를 얻는단 말이죠. 이게 가장 위험한 게 양비론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층에 대한 지지를 얻겠다? 사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뭐 40대 40, 중도 20 굉장히 많은 포지션이고요. 45, 45 중도가 한 10%. 요 10%를 누가 잘 따먹냐에 따라서 선거의 승과 패가 나뉘는 상황. 요 중도를 목표로 해서 차기 대권을 노린다? 너무 어이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한동훈의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중도층에서는 매력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뚜렷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전략이다라는 거죠. 결국 한동훈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도 하고 이재명과 차별화를 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정치 생명에 결정타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보수의 배신자, 이 좌쪽에서는 적,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차기 대권을 위한 전략적인 배신이다라고 우파 진영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도전의 성공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저는 패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정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후에 이 한동훈의 정치적 운명은 쿠데타의 세력에 분류가 돼서 날아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몰이, 불법 구금, 납치까지 이 한동훈과 함께 했던 세력들이 있다라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이 탄핵 정국은요, 이 한동훈이 만든 사건입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비상계엄 이퀄 내란이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국민 담화에 빛의 속도로 내란을 자백한 것이다 라고 공식화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아니고 한동훈의 입에서 말이죠. 그래서 한동훈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